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3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된 다음에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오늘 플러스 0.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종합지수는 장 초반에는 플러스 0.62%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코스피가 하락이 계속되면서 코스닥 역시 이렇게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2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이렇게 대량 매도를 했는데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이렇게 10만원대도 붕괴되고 말았죠. 특히 오늘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도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옵션 만기일이 끝났으니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3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6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가 상승으로 출발한 이유는 다름 아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있었습니다. 어제 공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동을 대비해서 약 5.4%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시장 예상치가 5.3%였는데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왔죠. 그 덕분에 어제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항공주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이 나오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이름이 똑같은 델타 에어라인은 플러스 2.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메리카 에어라인 역시 델타 항공과 마찬가지로 어제 플러스 1.3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미국의 확진자는 매일 10만 명 이상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항공주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이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어제도 플러스 1.80% 상승으로 마감을 하며 52주 신고가를 돌파하였고 황금 양말 골드만삭스는 플러스 1.45% 상승이 나오면서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죠.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들은 오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대한항공은 플러스 1.16%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락 전환이 나왔죠. 이건 LCC 항공사들도 다들 마찬가지였죠. 제주항공 역시 오늘 마이너스 0.6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보시면은 제주항공은 오늘 장 초반에 플러스 0.43% 상승으로 출발했어요. 하지만 대한항공과 똑같이 장 초반에만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하락 전환이 나왔죠.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상 증자와 무상 감자로 인해서 이번 달 27일부터서 9월 9일까지 거래가 정지가 돼요. 그래서 제주항공은 지금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해 드려요. 자, 그리고 다우지수와 달리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장 초반에는 상승이 나왔으나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락 전환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도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1.1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지만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분기부터 랭값이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매도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피해갈 수 없죠. 왜냐하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똑같은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이죠. 자, 국내 증권사는 매도 레포트를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찬성하거나 혹은 매도 레포트를 낸 사람이 있으면은 칼로 찌르거나 혹은 테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는 매도 레포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점이 최고점에 올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하라. 이런 레포트를 모건 스탠리에서 오늘 발표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SK하이닉스는 마의 10만원대가 붕괴되고 말았죠. 오늘 장중에 SK하이닉스는 99,800원까지 빠졌었습니다. 와, 오늘도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4.7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 영상에서 SK하이닉스는 10만원이 깨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너무 빨리 빠졌어요. 아니,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하루만 2조 가까이 이렇게 코스피를 매도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또 빼버렸는데, 아니, 옵션 만기 일주 4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4조 던졌습니다. 참치도 아니고 4조를 던지다니. 와,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지난주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1조 6천억을 샀다고, 반도체주 반등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던 게 바로 지난주인데, 이건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을 완전히 가지고 놀았죠. 여러분, 주식을 이렇게 폭탄 매도를 해버리면은 환율도 같이 올라버립니다. 보통 미중 무역전쟁이나 위안화 절하 사건이 나오면은 환율이 급등이 나오는데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이나 위안화 절하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의 환율은 1163원입니다. 이미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어요. 그렇다면 코스피는 앞으로 하방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엔 말이죠. 코스피를 일부러 3200을 지켜줬어요. 자, 지금 한국 증시와 전혀 다르게 미국이라던가 상하이 종합지수는 연일 불기둥이 나오면서 미국은 어제도 다우와 S&P 500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연일 불기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동안 단 한 번에 상승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포인트가 빠지질 않았습니다. 오늘도 0.38%밖에 빠지지 않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지수가 1%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번 주 내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많았는데 지수가 고작 이거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빠지긴커녕 오히려 지수가 올라갔죠. 이거는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상방과 하방을 동시에 베팅을 해버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양쪽 포지션 다 죽여버리려는 아주 얄팍한 속셈입니다. 아니,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는 콜옵션을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다음날 외국인을 따라가요. 지수가 월요일날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어떻게든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고 그 다음날에도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고 오늘도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마감되고 저런 식으로 지수를 올렸다 뺐다 해버리면은 롱이든 숏이든 개인 투자자분들 양쪽 다 녹아버려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주에 선물을 얼마만큼 샀나요? 예, 선물만 4조 원을 샀어요. 거기다가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재용 씨의 가석방 이벤트까지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외국인 투자자가 콜옵션을 이만큼 많이 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롱 치신 분도 숏 치신 분도 둘 다 계좌가 녹아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옵션 만기일이 끝나는데 내일은 큰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코다리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옵션 만기일 혹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투매가 발생한다라면은 그 다음날 금요일이라던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지난번 옵션 만기일에도 그랬고 올해 옵션 만기일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 매도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대량 매수가 들어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3200을 금융투자가 억지로 방어해 준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금융투자가 하이닉스가 10만원이 깨졌을 때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를 방어해 줬어요. 자, 어제와 오늘 금융투자가 이렇게 코스피를 매수를 해줬는데 내일 금융투자가 옵션 만기일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코스피를 매도해버리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그걸 받아주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내일 매도만 많이 안 해줘도 되는데 여러분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냥 금요일도 아니라 3일 연휴를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죠.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주식을 매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음 주는 여러분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에요. 거기다가 또 FOMC 회의보다 더 무서운 잭슨홀 미팅마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죠. 8월 13일은 2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이에요. 시즌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일 실적을 발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도 안 좋을 텐데 지금 미국 증시라던가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렇게 일주일 내내 오를 때 우리는 단 한 번에 상승을 반영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8월 16일 대체휴일이 너무너무나 아쉽습니다. 저는 주식쟁이라서 8월 16일에 쉰다고 해도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제가 여자친구라도 있다면 대체휴일날 데이트라도 하겠지만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말에 코인이나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특히 여러분 리플 1200원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리플 1200원에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전부 탈출하셨겠네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14,000원에 손절했던 똥텀은 아직도 12,000원이군요. 자,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쿠팡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죠? 플러스 1.3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쿠팡의 실적은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되었어요. 현재 보시면은 쿠팡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7.63% 하락 중입니다. 자, 우리나라 뉴스를 보시면은 쿠팡 2분기 매출 71% 증가, 역대 최대 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5조 1,810억 원이 나오면서 지난해 비해서 71%가 매출이 증가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순손실 규모가 6천억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쿠팡이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쿠팡의 실적이 저렇게 안 좋게 나왔으니까 오늘 쿠팡 관련주는 모두 떡락이 나왔겠죠. 동방은 쿠팡 대장주였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1.7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동방은 과거에 쿠팡이 상장한다라는 뉴스 덕분에 2,000원짜리 주식이 1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반토막이 나서 6,000원입니다. 아직도 비싸요. 동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고 아마 내일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동방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당기 순이익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내일 실적을 발표해도 그다지 주가는 크게 상승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리고 쿠팡 관련주 KT알파. KT알파는 KTH가 사명이 변경된 주식입니다. 자, KT알파는 8월 10일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27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감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KTH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죠. 제가 여러분 과거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그런데 저는 KTH라는 회사를 직접 다녔습니다. 분명히 그때 주가가 만원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9,270원. 이게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이 회사 다니면서 우리 사주를 사신 분들은 무조건 마이너스 혹은 손실이죠.
자,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신제품 언팩 행사가 있었어요. 이날 행사에는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를 공개했습니다. 그 밖에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이 공개가 되었는데 네이버 삼성전자 종목 토론방 게시판을 가셔도 이 내용이 상당히 많겠지만 이걸 보고 와, 갤럭시 폴드 정말 괜찮게 나왔는걸? 삼성전자 8만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애플에서는 신제품을 공개할 때마다 주가가 계속 신고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갤럭시 21부터서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이 위태위태합니다. 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는 갤럭시 S10까지만 해도 3천만 대 넘게 휴대폰이 팔렸어요. 하지만 갤럭시 20로 넘어오면서 카메라 오작동 문제로 인해서 판매량이 2,800만 대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갤럭시 21은 전작보다 훨씬 더 안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 작품인 갤럭시 20는 2,800만 대라도 팔았지 갤럭시 21은 1,000만 대밖에 팔지를 못했어요. 왜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팔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바로 삼성전자에는 이제부터서 폴더블 폰을 많이 밀어주고 일반 휴대폰을 가격을 낮추고 스펙을 다운시켰기 때문이죠. 이번에 나온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도 전작보다 가격이 50만원이 싸졌습니다. 국내에 출시되는 갤럭시 폴드 3는 256기가짜리가 199만원입니다. 가격을 많이 낮추고 갤럭시 폴드를 더 많이 보급할 생각인데 중요한 건 갤럭시 21 같은 경우에는 발열 문제가 너무너무나 심각해가지고 여름철에는 휴대폰이 너무 뜨거워서 사용하기 힘들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많이 무너지고 있죠. 삼성전자는 드디어 오늘 52주 신저가를 달성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대량 투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1.9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장 막판에 금융투자가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삼성전자의 77,000원을 지켜줬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와 똑같습니다. 의미 있는 가격대를 한번 지지해주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더 끌어당긴 다음에 얘네는 다시 던질 거예요. 자, 오늘도 공매도 현황을 보시면은 어제에 이어서 역대급 공매도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어제도 삼성전자는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오늘도 공매도를 상당히 많이 쳤죠. 이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하고 오늘이랑 공매도 수량이랑 공매도 대금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SK 하이닉스는 지난번처럼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요렇게 잠깐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다시 꼬그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공매도 쇼커버링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그 종목으로 몰려와야지 공매도를 더 많이 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끌어당기려고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폴드 3가 공개가 되었는데 오늘 갤럭시 폴드 관련주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온 폴드라던가 갤럭시 버즈 혹은 갤럭시 워치가 좋아 보이나요? 생각보다 갤럭시 폴드 관련주들은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UTI는 갤럭시 폴드 관련주인데 오늘 마이너스 0.3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갤럭시 폴드 관련주는 정말 무서운 게 신작 출시라던가 혹은 갤럭시 폴드에 사진만 공개되어도 주가가 이렇게 빵 하고 오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 공매도가 없던 시절. 물론 UTI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종목에 편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런 종목은 공매도가 되지 않지만 같은 섹터에 있는 같은 종목이 내릴 경우에는 보통 다 따라가죠. 삼성전자라던가 휴대폰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계속 약세를 보이니 UTI 역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폴드 관련주인데 주가가 UTI랑 똑같죠.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캠시스 역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그 뒤로 삼성전자와 똑같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무너지니까 역시나 코스닥 중소형 반도체주도 전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테스는 제가 4일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씨가 석방이 되면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올랐던 상승분이 단 3일 만에 다 빠져버리고 말았죠. 특히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성우테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최재형 씨 테마주로 지난번에 상한가를 터치했던 기록이 있는데 이 주식은 오늘 장 초반에는 1.17%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장 중후반에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이 종목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보세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5% 이상 급등이 나왔었어요. 얘는 여러분 시간의 단일가로 장난을 너무 많이 치거든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다 뺐다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을 뿅 시키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시키고 이 부근에서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날 상한가를 찍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되게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세력들이 또 시간의 단일가로 장난치고 다음날 급등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최근에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종목은 시간의 단일가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왔고 계속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말았었어요. 하지만 막판 30초를 남겨놓고 상한가가 풀리거나 이렇게 내려가는데 와 이거 당하신 분 많을걸요? 왜냐면은 이때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풀었다 놨다 하다가 5시 때 갑자기 상한가 묻고 바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가요? 처음에 7,000원까지 찍었다가 그 다음에는 6,950원, 그 다음엔 6,990원 조금씩 저점을 낮추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플러스 0.30%로 마감이 되었어요. 최근에 패턴으로 꼬시는 게 너무 많은 게 KMH 하이텍이라는 종목은 이때 보세요. 25%까지 올렸다가 종가가 5%로 마감이 되었잖아요. 이 종목은 9시 30분 때 급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쫙 빼버리는 아주 쓰레기 같은 종목입니다. 8월 10일 날 9시 30분에 급등을 시키고 다 뺐고 8월 11일 날 아침에 9시 30분에 급등을 시켜놓고 다 뺐고 어제도 잠깐 급등을 시켜놓고 다 빼버린 아주 쓰레기 같은 종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똑같은 패턴이 3번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다음번에는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KMH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잠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올리고 빠졌다가 올리고 9시 30분 이전에만 빠져나오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이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내일은 분명히 아침에 빠졌다가 그냥 쭉 빠질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식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카페24 같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고 품절주 형식의 주식들 보세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상승시켜 놓고 마지막 날 상방 VI 걸리자마자 하방 VI로 전환되면서 다 빼버리고 그 다음날 잠깐 반등 주는 척 해놓고서 빼버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매도 레포트 쓰고 다 빼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되는 종목입니다. 코스닥 150 종목은 공매도가 되고 최근에 카페24는 네이버에서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아까처럼 급등이 나왔었죠. 아니 이게 정말 재수없는 게 저렇게 주가를 52주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고점에서 공매도를 치고 매도 레포트를 이렇게 써버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버틸 수가 없죠.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해봤자 고점에서 물리고 그 다음날 탈출 기회를 줬어도 탈출 기회를 몇 초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카페24라는 종목을 매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8월 11일 날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는 매도를 못했지만 어찌됐든 빠져나왔어요. 자, 제가 이틀 전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만약에 본인이 이런 꼭대기에 물렸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 본절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앞에다가 살짝 걸어놓고 가만히 놔두세요. 절대 호가 수정하지 마. 지금 장은 절대로 고점 돌파하면 빵 하고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점까지 꼬신 다음에 무조건 던져버려요.
자,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보세요. 여기 잠깐 몇 초 동안 터치하고 빠졌습니다. 지난번 상 따다가 물리신 분들 탈출할 기회 어제도 주고 오늘도 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보세요. 9시 14분에 시장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잠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가 있어요. 상 따시다가 물리신 분들 마지막 탈출 기회였죠. 여기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나왔는데 아마 주가가 신고가를 가지 않을까, 그 생각에 호가를 수정하거나 혹은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정말 몇 초입니다. 이거 3분봉이라서 그렇지 체결 내역을 보시면은 진짜 순간적으로 잠깐 올렸다가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5%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잘못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마이너스 6%고, 자, 오늘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에 잠깐 올렸다가 그냥 쭉 빼버리고, 어제도 잠깐 올렸다가 그냥 쭉 빼버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엔 말이죠, MSCI 신흥국 지수에 조기 편입이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어떻죠? 예, 마이너스 0.81%입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카카오뱅크를 연일 매수하고 있고 개인만 이렇게 던졌죠. 그런데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옵션 만기일 기간에도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그렇게 하락이 크지 않았고,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 끝났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카카오뱅크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올릴 것인가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을 애타게 만드는 게, 만약에 이 자리에서 신용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반대 매매가 나가신 분도 있고, 또 하루 유예 기간을 받아서 여기서 반대 매매가 나가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라던가 이 자리에서 미수를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과 어제 반대 매매가 나갔거든요. 만약에 오늘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미수 쓴 애들은 다 탈출하고 매도담보대출 써서 다시 또 미수 쓰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어떻게든 오늘 마이너스로 만들려고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동시효과 때 그냥 눌러버리더군요. 카카오뱅크는 동시효과 때 갑자기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상승시켜버리면은 미수라던가 신용애들이 익절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가에 이렇게 눌러버렸죠. 그리고 아침에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라던가 기관 투자자는 프로그램으로 분명히 매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눌러버리면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내일이 금요일이고 투심도 안 좋으니까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이럴 때 확 치고 올려버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8월 10일 날 샀던 물량들 대부분 던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여러분 되게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밑으로 더 빼가지고 개인분들 흔들어 털어먹지 않을까? 저는 계속 카카오뱅크를 매수 매도를 하니까 저렇게 느끼고 있는 건데, 여러분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갭이 거의 안 뜨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시간에서 애를 써도 갭이 안 떠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시간에서 오히려 내리긴 하지만 상승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갭 상승으로 출발하는 종목을 노리려면은 이런 일반 코스닥 중소형주를 노리시는 게 좋아요. 자, 쇼박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넷플릭스하고 OTT 계약을 했다, 이 뉴스 때문에 지금 시간의 단일가부터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종가 베팅을 시가총액 상위주를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선물이 내려버리면은 아침부터서 개파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갭이 안 뜹니다. 카카오뱅크 전날 상한가를 갔는데 시가를 보세요. 0%야. 오히려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15%까지 빠지고 시작했어요. 그럴 거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 갭이 안 뜨는데.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평단이 아주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은 굳이 종가 베팅을 때릴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어떤 뉴스가 나와가지고 종가에 샀다라면 모를까? 단순하게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양매수를 했다고 대형주는 갭이 뜨질 않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오히려 상승이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 마감일인데 최근에 실적 발표한 회사들 실적을 보셨나요?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설의 주식이죠. 쿠키런 뉴스 하나 갖다가 만원짜리 주식을 16만원까지 올려놨습니다. 물론 지금은 반토막이 나서 7만원이 됐지만 어제 대부 시스터즈에서는 실적을 공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0%가 상승했습니다. 이건 그다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적자 회사라서 전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97억 원이 나왔죠.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대부 시스터즈는 이렇게 마이너스 11.19% 급락이 나왔죠.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근에서 사신 분들은 벌써 하한가 이상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기사 몇 개 가지고 장난치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신풍제약도 오늘 플러스 10.97% 상승이 나왔지만 장중에 보시면은 신풍제약은 21%까지 올랐다가 절반 이상을 뺐어요. 신풍제약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건 피라맥스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저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피라맥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이 실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런 가짜 뉴스를 뿌리면서 다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가 빵 띄워놓고 위에서 공매도 쳐놓고 여러분들 가지고 놀려는 그런 속셈학원 같은 속셈이죠. 신풍제약의 오늘 수급, 기관, 금융투자, 투신, 사모, 단타의 제왕들이죠. 저렇게 지금 단기적인 이슈, 뉴스를 띄워놓고 잠깐 주가를 상승시켜놓고 빼버리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주도주라고 불릴 만큼 수급이 센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천재님 에코프로 HBM은 연일 신고가를 가면서 잘 가는데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위에 한 주 있고 50주 있고 20주 있고 밑에다가 던지려고 해도 던질 수가 없고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통 주식 수도 적고 또 장난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SK하이닉스는 금융투자가 주가를 방어해 주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10만원이 깨지자 금융투자가 대량으로 매수해서 결국 10만원을 지켜주었죠. 하지만 내일 옵션 만기일이 끝나서 금융투자가 다시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를 매도할 수 있으니 삼성전자는 오늘 10만원이 지켜졌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2번 내일은 실적 발표 마감일입니다.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좋았으면은 7월달이라던가 8월 초에 발표를 했을 텐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질질 시간을 끌다가 마감일에 발표를 하는 거죠.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도 매우 안 좋죠. 그래서 내일 실적이 안 좋은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면은 그 회사의 주식은 개인들의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코코님 후원 만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